네, 우리 시장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내리고 있고요. 193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 오르면서 529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오르면서 1118원 50대를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을 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장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원 40전 오르면서 장이 전개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강세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통신업종 쪽으로 강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 U+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0.4% 오르고 있고요. KT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이 8.6% 늘었고요. 합병 이후에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1.9% 상승합니다. SK텔레콤은 0.8% 나란히 또 오르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요. 업종 지수로는 0.7% 오르고 있습니다. SLT 대우가 2.1%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5%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 0.9%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 좀 조정을 받았었죠. 0.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다시 한번 특집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0.7% 오르면서 198,50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만도는 1.1% 내리면서 어제 상승분을 1.9분 다시 한번 반납을 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어제 장 후반부의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오늘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0.3% 오르고 있습니다. 48,8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기계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1% 현재 오르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 역시 0.1% 소폭의 오름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케미칼이 3.7% 오르고 있고요. 송원산업이 3.2%, 넥센타이어가 2.6% 오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역시 2% 중반대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6,500원 오르면서 26만 6,500원의 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모레퍼시픽이 1.6% 오르면서 106만 7천원에 현재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6만 7천원에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이 업종지수로 1.3% 현재 내리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어제 좀 올랐었는데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1.4% 내리면서 47만 3,500원 선에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2.1%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어제 4.5% 넘게 올랐었죠. 오늘 1.9분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0.8% 내리면서 11만 4,5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1% 내리고 있고요. 삼성 SDI가 0.9%, LG이노텍 역시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0.1%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호전기 0.2% 내리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추세가 상당히 무서웠는데 오늘 1.8% 내리면서 약간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1%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구체적인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원의 황성호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가 낙폭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초반에 호재를 다 이제 소멸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권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초반에 유동성 공급에 의한 지금 가격 상승분은 다 나왔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호전으로 경기 부양이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수출주들은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보유하신 전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단 전기전자 업종인 IT하고 반도체 쪽은 실적에 대한 디램 수요에 대한 그런 연동해서 보시는 게 낫고,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은 맞지만은
IT 관련주는 좀 그 상승하기에는 약간 좀 힘이 붙여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만약에 미국 내 경기 수요 확대되면 수출주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실어주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으로 해서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미약하게나마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주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동차 관련주로는 지금 선두 종목으로서 기아차하고 현대차, 특히 기아차에서 주가가 상승 탄력이 더 좋은데요. 이쪽에 대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경기가 호전이 된다면은 제일 탑픽인 수출주 중에서는 제일 선호되는 종목인 기아차는 계속 지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은 지금 흐름도 아주 좋고 향후 지금 이거 21선을 건드리지 않고 조정이 나오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원래 강세장에서 선도 업종의 종목들이 보여주는 실질주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21선까지 동결시키지 않고 장중 조정으로 끝내는 것은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자동차 관련주는 지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앞에서 저희가 이 IT 업종 쪽으로 약간 살펴봤었는데, IT 은행 쪽으로는 많이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이 많은 분들께서 종목으로 추천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뭐 외환은행이라든지 뭐 KB금융 이와 같은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은행주를 비롯해서 금융주들의 흐름도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좀처럼 상승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융주들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떤지 그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 타이밍을 우리나라는 한 번 좀 놓친 경우가 되겠는데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이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것은 아마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PF 자금의 자금 주택 시장에 대한 경기 전망에 따른 자산의 부실화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금 맘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금융주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주는 당분간 좀 피하시는 게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주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제 외국인들 기관이 많이 노렸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오늘 시장과 좀 연관지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기관 매매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포스코, 3위가 삼성 SDI, 4위가 현대중공업, 5위가 현대제철. 기관은 매수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현대제철, 3위가 LG디스플레이, 4위가 한진해운, 5위가 STX 페노션. 그 장내의 흐름을 본다면 거의 업종이 지금 대동소이한 것을 많이 지켜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특징은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주식들을 위주로 이제 매입을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했고, 앞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은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중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IT 관련주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으나 단기적인 수익률을 쫓아가시는 분이라면 IT 관련주를 쫓아가면 상당히 수익률이 좀 답답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4번 분기에 이르러서 이제 경기 전망, 경기 호전이 예상된다고 할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선도주로 나갈 가능성이 있냐라는 물음을 누군가 해온다면은 지금은 IT 관련주가 선도주로 나선다기보다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마 쉬어갈 때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한번 가격의 키 맞추기 정도로 이제 가격이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쁜 포트폴리오는 아니지만은 단기 매매를 많이 선호하시는 분이면 지금 약간 포트폴리오 편입을 늦춰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 같은 맥락으로 자동차 업종과 현대제철, 제철 관련주를 보게 된다면 포스코보다는 좀 현대제철이 가격적인 메리트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조금은 더 가볍게 움직이고 있죠. 네,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일괄적으로 이제 철근 공급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정의 일관화와 더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젠코보다는 현대제철로 투자하는 게 좀 옳은 시각이라고 보여지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잠깐 상당히 주가가 답답한 흐름이긴 하지만 최근에 LED TV나 LED TV 관련해서 네. 차세 디스플레이가 외국에서는 지금 외국 업체 선도업체들은 좀 차세대 기판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금 소유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LCD의 전망은 꾸준하겠지만은 계속 지속적인 판가이나 압력에 어느 정도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편입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그닥 재미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수급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어제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쪽으로 해서 중국 디스카운트 요인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하한가로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중국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련주는 예전에도 한번 분식회계 위험 때문에 한번 장중에 좀 많은 부침을 겪었던 종목 중에 하나 종목군들입니다. 중국 관련주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국내 증시에 있는 투자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이 좀 접하기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회사 사정을 잘 알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국내 기업보다 메리트 떨어지지만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많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중국 관련은 더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균광전자 투자 같은 경우에는 LED 태양광 모듈 만드는 회사인데 네. 모듈 부분이 중국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가 위주의 상품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혹시 주가가 국내 태양광 모듈 업체에 비해서 이게 과연 적정한 주가인지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논외로치겠지만 약간 좀 비싼 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서 중국 관련주는 이슈가 될 때는 단기 매매로 임하시는 것이 좋겠지만은 네. 세부적인 어떤 자료의 투명성에 있어서 국내 기업보다 떨어진다고 볼 때는 중장기 투자는 조금 하기는 좀 약간 꺼려지는 대상 중에 하나겠죠. 네. 시장 탄력이 좀 둔화가 됐어요. 거래소 쪽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증시 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개괄적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지수의 상승은 일단 1차적인 시장의 호재는 웬만큼 지금 다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약간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급한 유동성이 미국 경기의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지 지금 관찰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주가 지수 대비 탄력을 보이는 것은 아마 그런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장을 앞으로 하락을 예상하고 물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 시장과 세계 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 관련주 위주로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고, 네네. 지금 신규 종목주인 휠라코리아는 향후 새로운 주도주로 각광받을 수 있으므로 이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출시로 인해서 시장 악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파인디지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네. 네,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 실적을 상당히 전분기 대비 상당히 초과한 상태고 올 2010년에 예상 매출액이 1,200억 정도로 계상을 해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못해도 EPS가 1,000원은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동종업계인 팅크웨어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할인율이 상당히 큰 편이고 팅크웨어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판매 1위를 거두고 있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출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향후 이 정도 되는 기반 실적에서 향후 프리미엄급
블랙박스 시장에서 이제 조만간 제품 출시가 될 텐데 네. 800억 정도로 규모가 추산되는 그런 그 블랙박스 시장에서 동사의 그 제품 기획력이 한번 힘을 써준다면은 아마 주가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팅크웨어를 PER 8배로 계산했을 때 동사의 주가 괴리율은 상당히 지금 할인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시장 평균까지 올라와 줄 수 있다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는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4,000원 최종 라인 4,200원에서 4,000원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일단 손절매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네네.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할인됐을 때 좀 약간 중기적인 포트폴리오로 편입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조정이 있은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차트 보니까 최근 모습을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측면에서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주가는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맞습니다. 정고점을 2번 정도 돌파시도다가 지금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싼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점에 매수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접근할 종목은 아니고요. 네. 회사의 성장이나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충분히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급도 나쁘진 않지만은 지금 1위 업체인 팅크웨어와 매출액 격차를 상당히 좁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팅크웨어의 시가총액을 현재 주가를 계산해 본다면 파인디지털은 2위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을 아주 못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인 디지털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엑스원의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KT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데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는 장 시작과 동시에 올 3, 4분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5조 2,33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 이후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OCI는 삼성 정밀화학이 폴리실리콘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8%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정밀화학은 연내에 울산 공장에 폴리실리콘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MEMC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의 생산 규모는 연간 1만 톤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 재료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의 시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G20 정상회의 개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전망도 증권사들 사이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중국의 공격적인 위안화 전일상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에 대한 이유로 공산당 일당 체제 및 수출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G20 정상회의가 국가 간 환율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를 맞아 무역 투자와 금융, 녹색 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비즈니스 서밋 테마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대증권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은 되고 있지만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자본 유출입 규제 방안이 만약 강력한 형태로 나타날 경우 외국인 매수 강도도 같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우리투자증권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업종과 종목 중 국내 기관 매물 압력이 크지 않은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종 중엔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 등이 상대적으로 수급 우위를 보일 것이라며 단기 대안으로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시각까지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전화로도 참여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글을 남기셔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또 비중, 매수 가격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최철원 대리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39,500원 선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매수가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 하락하면서 39,3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43,000원 선, 손절가는 38,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연말 TV 수요에 따라서 재고 소진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수 포인트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속 테마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와 함께 이 은행주, 이 금융주들에 대한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외환은행을 말씀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13,500원 선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M&A 재료도 좀 살아있고요. 그리고 또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화면을 통해서 매수가 가까이 내려왔는지 확인해보고 목표가와 손절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13,350원 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0.7% 내리고 있는데요. 매수가로 내려왔죠. 목표가는 14,000원 선, 손절가는 12,7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KB금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에 대해서도 역시 매수를 한번 해보되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에 내려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에 대해서도 53,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53,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52,000원입니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권역이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선, 손절가는 49,500원 선을 각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투자 해우소가 이어집니다. 네, 연락처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또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매수 시기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시장은 지금, 밤사이 미국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종목 따라 좀 편차는 심하고 오늘 또 특징주들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KT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정밀화학 등, 지금 조선주가 조금 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의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는 중간중간에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현대제철을, 네. 11만 2천 원에, 30%고요. 11만 2천 원에 매수하셨나요? 예, 11만 2천 원에 30%고, 한국타이어를 네. 3만 2,500원에 20%를 했는데요. 네. 현대제철도 12만 원까지 갔는데 더 간다고 안 팔고, 네. 또 한국타이어도 3만 4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한 4만 원 가지 않을까 해서 네.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도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되게 무거워졌어요. 한국타이어도. 그렇죠. 네네.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냥 좀 길게 뭐 현대제철도 한 내년까지 네. 내년 초까지 하면 한 15만 원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그냥 한 한국타이어도 한 4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냥 중기 장기 투자하려고 이렇게 사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다 빠지니까 더 속상했어요. 그렇죠. 많이 속상하시죠.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가 이렇게 좀 추세가 꺾이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면 당연히 속상하실 수밖에 없는데 어제 그래도 현대제철이 꽤 올라서 수익권으로 좀 전환이 되셨네요. 예. 네네. 오늘 예. 근데 좀 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매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은 좀 이득이 있으신지 한번 저희가 분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고 그 후에 저희가 한국타이어 설명도 함께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현대제철 먼저 살펴보죠. 네, 뭐 현대제철은 3분기에서 좀 실적이 좀 부진했죠. 실적 부진하면서 좀 3분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주가는 조정을 받았고요.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지지되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세게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 4분기를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는 연말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오늘은 약세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있으면 12만 원도 돌파해서 네, 한 14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11만 2천 원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은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철강주가 어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오늘 좀 조정받고 있고 오늘 사실 뭐 다른 철강주들은 조정 크게 세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좀 세게 받고 있고 동국제강도보다는 조금 현대제철은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만 돌파하면요. 14만 원까지 연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현대제철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바로 한국타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을 좀 입고 계시는데요. 한국타이어는 목표 가격 어느 정도 선으로 잡으면 좋고 그리고 또 손절 가격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네, 뭐 한국타이어는 지금 주가의 방향성만 보면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락된 부분에서 얼마 전에 보면은 29,300원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3만 원대 올라서면서 32,5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다시 또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한국타이어도 지금 원재료 값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원재료 값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이익이 조금 안 났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안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이 지금 32,500원대인데요. 32,500원대면 그리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9,0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목표가는 전 고점인 34,000원 정도 잡으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한국타이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뭐 12만 원 선까지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32,500원인데 손절가를 29,0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4,000원 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종목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현대제철, 한국타이어 이렇게 두 종목 전화 상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기름전자하고요. 기륭전자요. 네, 네, 기륭전자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2,630원이요. 2,6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10%가량? 10% 정도 되시고요. 매수를 네. 언제 하셨어요? 좀 손실을 입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요, 꽤 돼가지고 생각도 안 나네. 그거 2009년쯤인가? 2009년쯤 샀어요. 네, 2009년쯤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종목이 있나요? 예. 네, 그럼 먼저 기룽전자부터 LG전자요. 살펴보고 저희가 그 다음 종목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룽전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오신 상태예요. 네. 기름전자는 이제 노사 간 합의가 되면서 뭐 최근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면서 거의 뭐 지금 8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며칠 동안 상한가를 쳤는데요. 네. 사실은 이 종목은 이동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조금 하락했는 부분에서 사실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노사 간의 어떤 합의가 안 되면서 지금 어떤 그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 흐름에서 보면은 이 종목은 중국으로 좀 많이 좀 흐름을 바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400원대까지 급등했을 때 사실은 조금 자르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고요. 지금 반등 그 기간을 좀 노려야 되는데 반등의 힘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400원까지 이상 반등 나온다면은 1,400원권에서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해 준지 아니면은 10%니까 제가 보기에는 10% 같으면은 큰 비중이 아니니까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1,800원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1,400원 또는 뭐 1,800원 선에서 한번 빠져나오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룡전자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가 LG전자 10월 5일날 매수 가격이 84,300원에 매수했거든요. LG전자를 34,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84,300원. 84,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네. 네. 네네.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게 한 50%요? 50%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TV 혹시 켜놓으셨나요? 네네. 네, 소리가 겹쳐서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네. 네, LG전자 84,300원에 매수하셨고 5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종목도 네.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84,300 같으면 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에서 보면 91,400까지가 최고 저점이었는데 사실은 84,400도 좀 오래되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전자는. 그리고 지금 빠져나오실 구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좀 더 위로 보시면은 11만원대 정도 보시면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정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9만원대, 그러니까 9만원대 이탈하면은 좀 빠져나오신다는 그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9만원대까지는 하락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95,000원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약세 흐름이지만은 조금 더 반등의 기미가 나온다면은 11만원대 목표가를 주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 비중 조절은 필요가 없나요? 네, 지금은 크게 비중 조절은 필요 없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10만원대 돌파하면서 네. 여기서 힘이 없다면은 비중 줄여가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수익 구간이니까요. 네네. LG전자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룡전자와 LG전자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저희가 두 통을 한번 받아봤고요. 네 종목이나 저희가 벌써 살펴봤네요. 다음 종목은 저희가 문자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온 종목 휴맥스 상담 요청을 하셨네요. 557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휴맥스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입니다. 비중 15%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 시점을 언제쯤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10개월 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휴맥스 일단 지금 수익을 좀 나셨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나셨네요. 17,000원 같으면은 거의 매수가하고 근처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을 좀 보이고요. 사실은 이 종목은 16,000원대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16,000원대 지지가 안 나오면은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보시면은 19,000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네. 조금 더 위로 보시면은 2만원까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9,000원대 조금 착시를 하시면 좋았었는데 안타깝고요. 지금은 좀 약세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20일 이동 평균선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6,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000원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16,000원까지 하락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매수가 근처에 있고 1차적으로는 19,000원. 조금 더 멀리 보신다면 2만원에서 22,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가격은 16,0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저희가 휴맥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종목 소개해 주세요. 예, KT입니다. KT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예, 오늘 좀 많이 올랐지, 예.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그걸 47,000원에 샀거든요. 47,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직까지는 약간 손실이시네요. 네. 네. 그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거기 지금 또 1,000만원씩 샀거든요. 네. 한 1,000만원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요?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종목만, 예. 네. KT만. 저희가 그럼 KT 먼저 좀 상담을 해 볼게요. 예. 네. 47,000원에 매수를 하시고 비중 100%로 놓고 이렇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오늘 꽤 오르고 있죠. 3%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손실이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47,000원 같으면은 조금 매수하신 지가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급등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급등에 의해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이 삼성정유화과 KT거든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추세를 완전 돌려서 오늘 완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크게 급등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차트 흐름상은 아주 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8,000원 돌파가 되고 49,000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신다면 5만원 선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물론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비중이 한 50% 정도 되시니까 추가 매수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중 자체는 거의 지금 100% 정도 100%입니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100% 뜨면은 100% 뜨면 사실 손실을 많이 본 상황에서 이제 네.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비중 100%에서 더 이상 담는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니까 네.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KT는 이 5만원 선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KT가 오늘 3% 중반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좀 살아있고요.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이 있기 이전까지는 추세가 좀 약간은 아래쪽으로 왔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비중이 좀 많다면 일부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KT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문자 상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5574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리노공업을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리노공업을 16,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리노공업 좀 약간은 생소하기도 합니다. 종목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망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전자부품 반도체 금사용 소켓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철강 업체도 조금 속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지금 우리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위에인데요. 네. 지금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죠. 급등한 이후에 조금 어떤 조정 구간이 거치고 조정의 좀 폭이 조금 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매매 동향을 이렇게 보면은 매매 동향 보면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그렇게 많이 없고 개인들이 많이 올렸던 물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착실히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 구간을 거치면 올라가겠지만은 조정 구간보다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1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구간을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를 드린다면은 목표가는 조금 더 위로 좀 더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8,000원 선 구간까지 보시는 게 좋듯합니다. 그래서 18,000원 온다면은 여기서는 한번 좀 차익실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좋고 일단은 15,500원 밑에 지금 15,600원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거의 임박했네요. 네, 거의 임박했는데 여기 15,500원 이탈하면은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구간을 좀 조심하시면서 만약 여기서 지금 이탈한다면은 조금 비중 축소 내지는 아니면은 15,000대 지지가 나온다면은 거기서 한 번 더 매수하는
네. 그런 발빠른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거래량은 네. 조금 터졌는데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물량이 좀 많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노공업 살펴봤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포스코 70% 54만 원에 매수했어요. 54만 원에 70% 가지고 계시고요. 포스코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매수를 언제쯤 하셨나요? 한 4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하신 게 아니라 한 4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한 이달 말이나 단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제약이 되어 있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스코 지금부터 상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포스코 상담을 해드려야 될 텐데 지금 최근에 한 10월 중인가요? 54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기에 한 그쯤에서 매수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매수를 하셨었고 보유 기간도 어느 정도 되시네요. 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긍정적인 거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현대제철을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가 제일 큰 업체인데 조정은 제일 많이 받았고 올라가는 폭도 제일 약하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46만 원대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46만 조정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조정받고 있지만은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네. 올라가도 올라가는 폭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단기적으로 운영하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54만 원대까지는 올라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흐름에서 보면 54만 원까지 올라가려면은 수급이 들어야 되는데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네네. 어제 매수를 조금 했는데 오늘 역시 또 매도가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54만 원까지 올라가기는 사실은 이번 달 말은 지나서 네. 12월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달 말까지 이 자금을 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 좀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만은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올라가기만 사실 기다리는데 조정 국면이 온다면 같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절강주들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네. 올라갈 길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세게 반등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51만 원, 52만 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는 올라가겠지만은 54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하시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좀 12월까지 보시는 그런 네. 전략을 11월 말 정도 되면요. 네. 제가 보기에는 53만 원 선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좀 충분히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스코를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54만 원 선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 선까지는 좀 회복을 하기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달 말까지 일정 부분은 수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비중이 한 70% 되시는데, 평소에 좀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담아봅니다. 포스코 저희가 살펴봤고요. 문자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838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대우건설 1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대우건설 이분께서는 좀 손실을 역시 입고 계시고요. 추세 자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왔네요.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왔고 11월 들어서 반짝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추세를 좀처럼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대우건설은 이제 곧 M&A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주택 건설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미분양 때문에 조금 많이 주가는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는 했지만은 가시화된 거는 그렇게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4분기인데요. 4분기에 어느 정도 흐름에서 보면은 좀 가시화되는, 쉽게 말하면은 건설 부분, 해외 수주 부분에서 좀 가시화되는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M&A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M&A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조정 구간이고 조정의 거래 폭은 길지 않고 지금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은 지금 얼마 전에 보면은 기술적 반등이 났습니다. 240일 이동평균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선 반등이 일어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일어나지만은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다시 조금 반등할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12,000원 구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가격이 11,800원 같으면은 12,000원과 비슷하거든요. 매수가 근처 올라온다면은 이 종목을 조금 더 비중을 줄여주시면서 올라가시는데요. 지금 12,000원을 돌파해서 13,000원 가봤는데 최근에서 13,000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돌파구를 잘 보시면서 일단은 손절 가격은 제가 드리는 가격이 10,000원대 이탈하면 좀 위험해지니까 10,000원대 이하는 손절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밀어보신다면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2,000원. 그 돌파 여기를 돌파하면 13,000원, 14,000원, 15,000원 단계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화가 하나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차바이오- 저희가 전화를 딱 연결하는데요. 한 종목 딱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차바이오엔요. 차바이오엔요. 네네, 13,500원에 15%요. 13,500원에 15%요. 15%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저기 단기, 중기 좀 목표가 알고 싶었어요. 네, 단기, 중기 목표가 지금부터 예. 상담 들어갑니다. 예. 네, 차바이오엔. 네, 차바에는 최근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기간이 50만 주 이상 매도를 해서 네. 이 종목을 하락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고 조금 더 상승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면은 15,000원 전 고점이 15,0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16,500원, 18,000까지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떠한 바이오주들의 테마주들의 흐름은요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대응하실 때는 좀 올라오면은 조금 더 차익실을 하시면서 올라가시 좋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16,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는 15,000원 선, 그리고 또 그 위에서 16,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네, 단기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손절 가격을 말씀드린다면은 12,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신다 생각하시고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바이오엔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다지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요. 0.03% 오르면서 현재는 194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29를 기록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4원 60전 오르면서 1118원 1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켓앤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